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평소 출퇴근할 때 자주 듣고 있는 사연 열차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많이 긴장되는데요. 글재주가 없어 더욱 긴장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 테니 다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전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어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고 저는 주간 야간을 오가는 업종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근무 특성상 주말이란 개념이 따로 없었고 주간과 야간을 오가는 일이었기에 휴무가 맞지 않는 주말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남편이 걱정이 되더군요. 선생님이란 직업이 워라밸이 좋잖아요. 근무 시간도 좋고. 퇴근 시간이 빠른 남편에 비해 저는 저녁에 출근할 때도 많았어요. 제가 이런 걱정을 할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에이,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 연애할 때도 그랬는 걸 뭘. 나 혼자 잘 놀아. 알잖아. 날씨 좋으면 등산도 가고 낚시도 다니고 가끔 친구들끼리 캠핑도 다녀오기도 하니까 내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일해. 난 정말 괜찮아. 그래. 조금만 더 혼자 놀아. 나 인사이동 시즌 곧 다가오니까 그때 기회 봐서 부서 이동하려고 계획 중이니까. 이렇듯 남편은 혼자서도 잘 놀고 있었고 전 저대로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인사이동 시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저희 부부에게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시댁이었어요. 연봉은 제가 남편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선 절 못마땅해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남편과 같은 선생님이 아니란 사실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저에게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는 전혀 이런 말을 꺼낸 적도 없었고 오히려 돈 더 잘 버는 저에게 능력이 좋다며 반대하기는커녕 반기는 분위기였죠. 그랬던 시댁이었는데 결혼 1년 차가 지났을 때부터 점점 이런 말을 하곤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우리 아들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교육자 부부, 이 얼마나 어감도 좋고 듣기만 해도 흐뭇하니.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 위신도 서고 말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다는데 저딴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참지 않고 시모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죠. 결혼할 때는 돈 잘 버는 며느리 최고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선생님 며느리가 탐나시는 거예요? 진작 선생님 며느리가 좋다고 했으면 저도 남편 포기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을 텐데요. 제 말에 가시가 가득하다는 걸 남편이 눈치챘는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마련한 집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꺼내며 서둘러 제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엄마, 언제는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셔놓고선. 그리고 엄마 말대로 선생님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대출금 걱정 없이 살 수나 있었겠어. 이 사람이 마련한 집 없었으면 난 지금도 집 대출금이나 갚느라고 월급 구경할 새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좀 하지 마. 나도 기분 나빠지려고 그런다고. 남편의 말에 시모의 선생님 며느리 타령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기분이 나쁜 건 저를 그렇게나 못마땅해 하면서도 저에게 끊임없이 용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엔 두세 달에 한 번씩 돈을 좀 달라던 시모는 어느새 한 달에 두어 번씩 용돈 요구를 하는 날도 생겨나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시모가 용돈을 요구할 때마다 제 돈만이 아닌 생활비 목적으로 남편과 함께 다달이 모은 돈에서 시모의 용돈을 줘버렸죠. 처음 두세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은 한 달에 두어 번씩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생활비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무슨 용돈을 그렇게 많이 자주 드리는 거야? 그렇게 주고 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친정에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닌 시댁에 주는 돈을, 그것도 오롯이 남편 돈만이 아닌 제 돈도 포함된 생활비에서 주는데 저에게 짜증을 내니 기가 막히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여보,
이 돈 내가 친정에 주는 돈이라고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그 돈 당신 집에 주는 거야. 그것도 내가 먼저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돈 달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준 거라고. 지금 짜증낼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인 거 몰라? 우리 생활비는 당신 돈 내 돈 합쳐서 쓰는 건데 그 돈에서 어머님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짜증을 낼 대상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짜증내든 화를 내든 하란 말이야. 어머님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그러냐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당신은 그런 말도 못해서 어쩌려고 그래? 어떤 날은 치과에 간다고 돈 달라 그러시고 어떤 날은 친구 만나러 가는데 돈이 없다고 돈 달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못 준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못 준다고 그러면 되겠네. 남들이 들으면 내가 친정부모님께 용돈 퍼다 주고 있는 줄 알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선 당신이 나한테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활비에 내 돈도 들어간 거 잊었어? 왜 나한테 짜증을 내?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아유,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상해버렸는지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곤 해버리곤 대화를 끝내버리더군요. 그 후 시모의 용돈 요구는 없어졌지만 다른 식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당시 시댁에선 아침부터 적어도 5첩밥상 이상을 차려 먹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야간을 하고 퇴근하는 아침이라든지 피곤함이 절여있는 휴일날엔 어김없이 연락이 와 아침을 차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이야 시모가 많이 아프다고 하니 가서 차려드렸지만 막상 시댁에 가보면 시모의 상태는 저보다 더 팔팔해 보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따라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도 전 야간을 하고 퇴근하고 있었고 시모에게선 또 연락이 와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일 끝났지? 오늘도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려무나. 왜요? 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편찮으세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가 요즘엔 아침만 되면 힘도 없고 몸도 안 쑤시는 데가 없는 게 컨디션이 영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와서 아침 좀 차리려무나. 어머님, 매번 편찮으시다고 해서 가보면 저보다 혈색이 더 좋으세요. 아프고 피곤한 걸로 치면 제가 어머님보단 한 수 위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좀 와서 아침밥 좀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5첩 밥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죽 정도면 되는데요. 소화도 잘 되고 먹고 빨리 잘 수도 있고 말이에요. 저는 작정을 하고 시모의 요구에 답을 하고 있었고 시모는 이런 저의 말에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이 시어머니한테 네 아침 밥상이나 차리라 이거니? 나 컨디션 안 좋다는 말은 어느 귓구멍으로 들은 게야?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일하다 왔는데 그 컨디션은 제가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밥상 차려주실 거 아니면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저도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고 저도 힘들고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러면 저 진짜 너무 많이 피곤해서 전화 끊을 테니 정 몸이 힘드시면 시켜 드세요. 들어가세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적어도 1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 그저 저를 부려먹기 위해 저러는 것에 더는 노란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는 연락이 와 아침밥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전 못 간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시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쌓이는데 남편 역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일하는 주말엔 낚시하러 다닌다거나 여러 취미 생활을 했는데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낚시를 하러 갔다며 물고기를 낚은 사진이 왔더라고요. 대어를 낚은 사진이었는데 밝게 웃고 있는 남편의 뒤로 거울에 남편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흐릿하고 작은 여자의 실루엣이었지만 저는 한눈에 그 여자가 남편의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처녀 선생님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저희 결혼식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소풍을 다녀온 사진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각종 행사 사진을 보다가 워낙 예쁘게 생겨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던 여자였어요. 전 바로 남편에게 답장을 해 누구와 갔냐고 물어보았어요. 여보, 또 혼자 갔어? 아니면 이번엔 같이 간 사람이 있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랑 왔어. 매번 내가 낚시터에 다닌다고 하니까 다들 궁금해하길래 시간 맞는 사람들 맞춰서 같이 왔지. 그래? 심심하진 않겠네. 좋은 시간 보내. 저는 이렇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고 제 문자에 남편은 단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더군요. 남자 셋, 여자 셋. 짝을 맞춰 놀러 간 것이 걸리긴 했지만 더는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다간 정말 끝도 없을 거란 생각에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다 돌아온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을 때도 수상한 내용도 없었기에 괜한 오해로 사람을 의심하지 말자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도 쉬는 주말이었는데 원래 이런 주말엔 오롯이 저와 시간을 보내던 남편은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무슨 일이길래? 원래 이런 날엔 나랑 시간 보내줬었잖아. 그게 선생님들이랑 애들 이야기도 좀 할 겸 해서 다 함께 모이기로 했어. 그때 사진 보내줬던 선생님들 있지? 다 모인다는데 나만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다른 것도 아닌 애들 때문에 이야기 나누는 자리기도 하고 말이야. 일찍 들어올 테니까 혼자 조금만 있어.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 교육하기 참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기도 했고 가끔 이런 날도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선뜻 보내줬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많아지는 것도 모자라 평일조차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며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져 결국 전 남편에게 한 소리 하게 되었어요. 여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너무 늦잖아.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당신 일 때문에 나랑 시간 못 보내는 것도 당신 편의대로 다 맞춰서 다 이해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척척 잘 보내는데 당신은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줘? 내가 선생님들 만나서 노는 것도 아니고 다 일의 연장 아니야. 나라고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당당히도 저딴 말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 절로 콧방귀가 다 나오더라고요. 일의 연장이라는 사람이 짝 맞춰서 낚시 다니고 캠핑 다니고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다니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본 남편은 그저 늦바람이 난 사람처럼 노는 것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였고 전 제가 느끼는 그대로 남편에게 말해주었어요. 일의 연장? 일한다는 사람이 낚시 다니고 캠핑 다니고 하루가 멀다고 술 마시고 다니는가 봐. 그걸 누가 믿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누가 그렇게 생각이나 해주는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러 다니는 거라고 할 거라고. 나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그 선생님들이랑 시간 보내느라 바쁘잖아 요즘. 당신이 내 입장이면 섭섭하지 않겠어? 난 어찌되었든 이렇게까지 자주 모여 놀러 다니는 것도 싫고 하루가 멀다고 술 마시고 늦는 것도 싫어.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내가 안 해야 해? 그리고 섭섭?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섭섭했어. 당신이 일한다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나도 섭섭했다고.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당신 눈엔 내가 놀러 다니는 걸로 보일지 몰라도 난 낚시 다니고 캠핑 다니면서 선생님들이랑 깊은 대화도 많이 하고 애들 이야기도 많이 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더는 이런 걸로 실랑이하지 말자. 당신 아니라도 나 요즘 피곤해. 남편은 더는 저와 대화도 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자리를 피해버렸고 그 뒤로 늦는 일이 줄어들지 않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외도 사실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더는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저는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한마디를 해도 더 다정하게 하려고 했고 남편이 늦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해해 보려고 했죠. 그럼에도 남편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전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남편이 운동을 간 헬스장으로 간식을 싸들고 찾아가게 되었죠. 오랜만에 함께 데이트도 할 겸 해서 헬스장 1층에 있는 커피집에서 운동을 끝낸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쁜 동료 여선생이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웠던 저는 황급히 여선생의 눈을 피해 구석진 자리로 피했고, 얼마 지나지 않자 남편이 카페로 들어와 여선생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 후 100%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지만 웃으며 나누는 대화와 서로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모습 등 다정한 연인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두 사람의 행동에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늘 운동 길게 한다더니.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데 내가 운동이 되겠어? 자기 밑에서 기다린다는 연락 받자마자 씻고 내려왔지. 으이그, 난 괜찮은데. 머리카락에 물기 있는 것 좀 봐. 머리라도 다 말리고 오지. 그나저나 그 여자는 어때? 이혼 이야기 나올 것 같아? 우리 집에서 요즘 난리야. 만나는 사람 있으면 빨리 데리고 오라고. 곧 이혼 이야기 나올 것 같아. 나도 집에서 말 한마디 걸지도 않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있거든. 집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지치는 눈치더라고.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조만간 인사 온다고 할게. 그런 줄 알고 자기도 옷도 새로 좀 사고 미용도 좀 하고 해. 우리 아빠 깔끔한 거 좋아하셔. 양복도 싸구려 말고 가격대 좀 있는 거 사 입고. 걱정하지 말고 날짜 정해지면 이야기나 해줘.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한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다른 여자들 만나나 싶기도 했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이길 바라고 또 바라기도 했고요. 거기에다 단순한 외도라고 해도 정신이 나갈 지경인데 아예 저와 이혼을 하자마자 재혼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모든 제가 처한 사실이었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남편의 휴대전화는 깨끗했고, 전 잠든 남편의 차 열쇠를 찾아 블랙박스를 살펴보았어요. 휴대전화는 다 지웠더라도 블랙박스는 어찌하지 않았겠지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블랙박스는 모두 외도 증거를 담고 있었고, 온갖 충격적인 대화가 다 녹화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야,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한테 캠핑 가자고 하자. 어차피 다들 1박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집으로 가는 척하고 돌아오면 돼. 그래, 자기가 캠핑이 좋다고 하면 캠핑하러 가면 되지. 그나저나 나 이혼하면 자기랑 재혼쯤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너무 빨리 하면 다들 보는 눈이 곱지 않을 것 같은데. 타이밍 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되지. 남일 3일이면 다 잊는다고? 자기 이혼한 것도 우리 재혼하는 것도 며칠 못 가 다 잊힐걸? 일단 이혼이나 해. 이혼만 하면 자기는 탄탄대로야. 우리 아빠 탱탱학교 교장 선생님인 거 알지? 인맥도 장난 아니고 그만큼 파워도 장난 아니야. 일단 이혼하고 우리 집에는 자기 초혼이라고 속이고 재혼부터 빨리 하면 돼. 그리고 아기도 빨리 가지고 말이야. 역시 우리 자기 똑똑하다니까. 그런데 재혼 사실 숨겨도 되겠어? 나중에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 날 텐데. 자기랑 나랑 조용하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하는 상황 때문에 아기부터 빨리 낳자는 거야. 설마 애까지 낳았는데 우리 아빠가 이혼하라고 하시겠어? 속이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자기 재혼이라는 사실 우리 아빠가 알기라도 하면 결혼 승낙은커녕 얼굴도 안 본다고 하실걸? 하긴 자기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어찌되었든 고마워. 난 이제 자기 덕분에 탄탄대로 꽃길만 걷겠네. 당연하지. 나한테 잘해? 들어보니 두 사람은 무리지어 다니며 다 같이 1박까지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낚시터나 캠핑장에 계속 있고 상간녀는 무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둘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더라고요. 이로써 이혼에 필요한 증거들은 모아졌고 전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봤을 때 상간녀의 아빠는 옆 동네 사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교육자 집안에 꽤 집착하는 걸로 보이더군요.
남편 역시 상간녀가 젊고 어린 것도 있지만 이런 상간녀의 조건 때문에 더욱 상간녀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와 이혼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한 후 재혼 역시 서두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들의 앞날은 꽃길일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전 이 모든 걸 산산조각 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의 계획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전 우선 블랙박스 복사본을 상간녀의 아빠 학교로 보내버렸어요. 상간녀가 워낙 자랑스럽다는 듯 학교 이름을 언급해주는 바람에 쉽게 복사본을 보낼 수 있었죠. 그 다음 복사본은 남편과 상간녀가 일하는 학교 교장실로 보내버렸어요. 퀵 배달 기사분이 친절하게도 직접 교장 선생님께 전달을 해주었다는 연락까지 주셨고 전 별다른 걱정 없이 집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득달같이 집으로 왔고 저를 향해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세요? 당신 남편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았으면 조용히 이혼이나 할 것이지. 학교 교장실로 그런 걸 보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는 거야 뭐야? 일에서 못 배운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 앞길을 막았어야 했어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좋은 대학,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 그리고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은 너 아니니? 남의 남편이랑 노란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야?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앞날이 창창할 줄 알았니? 남편 간수 똑바로 안 한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인가요? 그리고 내 앞날은 이까진 일로 안 무너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이까짓 학교 그만두고 다른 학교 다시 다니면 되거든요? 어디 비빌 언덕 없는 자기랑 같은 줄 아나. 상간녀는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를 비교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그런 상간녀의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짓 한다고 해서 복수가 될 것 같아? 우리가 당신 뜻대로 무너질 것 같아?